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등 돌리고 더 이상 곁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런 순간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멀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들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갈 겁니다. 얼마 전 한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고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따로 모이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죠. 그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자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혹시 내가 말실수를 했나? 혹시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둠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은 적극적인 공감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당신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럴 땐 그냥 잊어버려. 혹은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 말을 들은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아마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경험을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느낄만 했겠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면 진짜 힘들었겠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이 단순한 차이가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쌓일수록 신뢰는 깊어지죠.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상사의 압박에 지쳐 있었고 집에 돌아와도 가족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가족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내와도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죠. 어느 날 그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봤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같이 느껴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후 그는 아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아이가 속상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빠도 너였다면 속상했을 것 같아 라고 말해주었죠. 그러자 점점 대화가 많아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나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오늘 첫 번째로 다룬 특징, 적극적인 공감력.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조언보다 감정적인 공감을 원합니다. 때로는 해결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친구, 가족, 혹은 직장 동료 중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몇 마디만 나눠도 불편하고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감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가진 두 번째 특징,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유독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다들 저한테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거리감이 생겨요. 어색해진다고 할까요? 그냥 다들 나와 이야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대화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죠. 그녀는 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민을 말하면 그 고민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분석했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정답을 원할 때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굳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껴질 때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어색한 말을 해도 상대가 부드럽게 받아주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면 상대가 항상 틀린 부분을 지적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1. 상대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공감하며 들어준다. 2. 상대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넘겨준다. 3. 지나치게 조언하려 하지 않는다. 4. 자신도 편안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과 있으면 부담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신입 직원들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늘 어느 순간 관계가 어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후배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했지만 후배들은 그와 오래 대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친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평소 대화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제가 후배들이 실수할 때 조용히 조언을 해줘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이 실수할 때마다 지적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후배들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언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처음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러자 후배들은 훨씬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상대에게 부담을 줬던 거군요. 그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의 인간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조언자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는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늘 조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괜찮아, 나도 그래 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뢰를 만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나요? 혹시 상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진 않았나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만 줘보세요. 조언하기보다는 공감하기, 지적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나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시간이 금방 가고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는 몇 마디만 나눠도 피곤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거나 엄청난 대화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피곤할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누군가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걸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마 더 피곤해지고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따뜻한 미소로 오늘 좀 힘들어 보여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녹고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짜증이 나 있으면 상대방도 영향을 받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은 이런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특히 후배들이 저랑 이야기할 때 뭔가 불편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평소 말투를 들어보니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함과 불만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후배가 부장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라고 말하면 그는 날씨가 좋아도 일이 많아서 의미 없지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후배가 부장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먹어도 다 그게 그거지 피곤하다라고 답하곤 했죠.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다운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 한마디만 먼저 해보세요. 예를 들어 후배가 부장님, 날씨 좋죠? 라고 하면 그러게 오늘 같은 날은 커피 한잔 하면 딱 좋겠네. 라고 말해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요. 예전에는 다들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조용히 지나갔는데 이제는 후배들이 먼저 찾아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느낌을 기억한다는 것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렇다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까요?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작은 칭찬을 잘한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그거 되게 잘했어.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2.
불평 대신 감사할 점을 이야기한다. 오늘 회의 진짜 길었다 대신 그래도 오늘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3. 언제나 밝은 표정을 유지한다. 사람들은 말보다 표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미소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응을 잘해준다. 진짜요? 와, 대단하네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신기하네요.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 동안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몇 번이나 했나요?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었나요? 혹시 무의식적으로 불만을 먼저 이야기하진 않았나요? 사람들은 기분 좋은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대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진정한 경청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그 순간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좋은 대화 상대가 되려면 말도 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네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지. 그냥 상사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속상하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상대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듣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 라고 말했을 때, 와, 그거 정말 힘들겠다. 일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엄청날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한마디가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큽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랑 깊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딸도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가족끼리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의 평소 대화 방식을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한다는 것이었죠. 아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 회사에서 일이 많아 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쉬어, 네가 너무 무리해서 그래. 딸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라고 하면 네가 먼저 사과하면 되잖아. 그의 의도는 당연히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들은 아, 이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실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해결책을 말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아내나 딸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라고만 말해보세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고민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딸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하게,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라고 말하는 것뿐인데도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는 것.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가? 그렇다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대화 습관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대화 상대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충분한 여백을 준 후 대답합니다. 2.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지 않는다.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공감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준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럴만했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4.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대화를 내가 말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오래 기억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을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5번째 특징은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잘 듣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기억한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관계도 피상적으로 흘러가기 쉽죠. 하지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낼까요? 바로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거나 엄청난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부하 직원들은 저 사람 밑에서 일하면 정말 존중받는 기분이 든다. 라고 말하곤 했죠. 그가 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1. 직원들의 이름을 항상 정확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취미나 관심사를 기억하려 했죠. 지난번에 등산 좋아한다고 했었지? 요즘은 어디 가봤어?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직원들에게 이 사람이 나를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2. 사소한 성과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진짜 깔끔하게 정리했더라. 덕분에 회의가 편했어. 사람들은 큰 칭찬보다 일상적인 작은 인정에서 더 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3.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했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 고생했지?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어.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직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구나 라는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연설을 하거나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방을 하나의 개인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만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죠.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특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른다. 고마워, 민수야. 수진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나는 한 명의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2. 상대방이 했던 작은 이야기들을 기억한다. 지난번에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했었지? 지금은 괜찮아? 이런 사소한 기억 하나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죠. 3.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한다. 너 진짜 최고야. 보다는 네가 발표한 자료 덕분에 회의가 훨씬 잘 진행됐어.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이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줍니다. 4. 감사 인사를 자주 한다. 내 덕분에 정말 도움이 됐어. 고마워. 감사 인사는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이 했던 작은 말을 기억하고 지난번에 말했던 그거 잘 됐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칭찬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도움을 받았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감사 인사를 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왠지 믿음이 가지 않나요? 다음 6번째 특징은 일관된 태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밝고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신뢰를 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차갑고 무례하게 변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늘 조심해야 하고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행동을 바꿔야 하니까요. 반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한 회사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무조건 친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언제나 공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원이 실수를 해도 그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이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반대로 어떤 직원이 큰 성과를 냈을 때도 그는 과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구나.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는 감정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뢰를 쌓을까요?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2. 약속을 지킨다. 내가 다음 주에 연락할게 라고 했다면 정말 연락을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3.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를 보인다. 상사에게는 예의 바르고 후배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4.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다.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절대 험담으로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은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보세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나 같은 존중을 보여주세요. 누군가 험담을 할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따르게 될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줬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이야기할 7번째 특징은 자기 개방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적절하게 마음을 열고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개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상대도 나에게 마음을 여는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상대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깊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 상대도 적절히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공유한다면 그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자기 개방의 법칙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 법칙을 잘 활용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늘 겉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 같아요. 그의 대화 스타일을 살펴보니 그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는 능숙했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다음번에 동료와 대화할 때 당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한 가지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평소라면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반응했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야근했어요. 요즘 저도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동료는 깜짝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와, 부장님도 힘드셨겠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그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제야 동료들은 그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만큼 나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기 개방을 할까요?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공유한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나도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2. 자신의 약점을 적절히 보여준다. 사실 나도 긴장될 때가 많아. 가끔 나도 실수할 때가 있어. 이런 말은 상대방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3.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한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좀 짠하네. 나도 그런 기분이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4. 먼저 말을 꺼낼 줄 안다. 때로는 상대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나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보다 가끔은 솔직하게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감정을 숨기기보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속상하네.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과 더 깊이 연결될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1. 적극적인 공감력.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준다. 2. 심리적 안정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3. 긍정적인 에너지.
밝고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한다. 4. 진정한 경청. 해결책을 주려 하기보다 공감한다. 5.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름을 부르고 작은 성취도 인정해준다. 6.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신뢰를 준다. 7. 자기 개방을 한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적절히 공유한다. 이 7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나요?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갔나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곳은 속삭이는 밤.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서로의 이야기가 얽히며 더 깊고 넓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만나요.